자, 어제 시험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뭐 야 오늘 시험 어땠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텐데, 뭐 여러 기사나 아니면 인강 유명 선생님들 피셜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갔을 때에도 어제 시험은 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고, 대신에 집에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면 실질적인 난이도는 조금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5월 평가원 시험에, 미안해. 5월 모의고사 시험에 비해서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킬러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15번. 이번에 15번을 두들겨서 맞은 학생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보고요. 15번을 찍어서 맞으셨어요? 쉽지 않은 거는, 객관식이구나. 그래. 그 다음에 22번. 생각보다 쉬웠을 거고, 그 다음에 30번. 원래 여기는 확통이들만 있겠지만 미적도 30번이 아주 어렵지 않아서 이 세 가지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내려간 반면에,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준킬러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텐데, 준킬러 난이도는 좀 올라갔어. 어디가 어려웠냐? 일단 12번 그거 있죠. A1, A2, A3, A4, A5랑 B1부터 B5랑 3개의 교집합을 가진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그 등차 활용하는 그 문제랑, 13번 도형이 생각보다 겁에 확 들게 나왔죠. 그 다음에 14번이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14번은 20번 괜찮았는데 21번이 이번에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내가 기니디 문제 어떻게 풀라고 얘기해줬는데 막 14번까지 보다가 이루마 싸발놈 기니디 안 나왔네 이렇게 하다가 21번 주관식에 갔더니 갑자기 뭐 A가 맞으면 100점이고 틀리면 0점이고 B가 10점이고 0점이고 그 다음에 C가 1점이고 0점이고 이렇게 줬으니까 사실상 기니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의 후보가 이렇게 좀 몇 가지로 결정되는 문제였으니까 얘가 기니디 문제였는데, 기니디 문제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그것도 특히나 평가원에서 이런 시도를 할 거라는 거는 좀 굉장히 참신했다. 물론 그 참신함이 뭐 긍정적인 참신함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읽은 친구 중에서는 얘를 찍는데 막 47 이렇게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쌤이 찍었더라면 쌤은 100일 아니면은 110으로 찍었을 것 같긴 한데, 뭐 100일로 찍은 사람들 잘 하신 거예요. 이번에 약간 불운했을 뿐, 다음에는 110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억은 풀었죠. 기억을 풀었으면 100점 일단 무조건 확보야. 그러면 점수라는 거는 100이거나 101이거나 110이거나 111 네 가지 후보밖에 없으니까 이제 25%의 확률로 찍었겠지. 뭐 상당히 좋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관식인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문제가 특별히 좀 어려우면서 준킬러 문제가 더 어려웠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28번, 29번, 30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28번의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28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쌤이 지금부터 이제 28, 29, 30 4점짜리를 먼저 확통을 해설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이외에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추가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그럼 들어가자. 쌤은 뭐가 걱정되냐면, 다른 문제들을 열심히 풀다가 확률과 통계 28번이나 29번, 30번 같은 애들을 다 풀어내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숙제하듯이 풀면 조건을 여러 가지 따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현장에서 시간이 조금 압박이 있어서 정답을 못 맞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여러분들 그런 게 시험이니까 시험 현장에서의 느낌을 그렇게 자주 경험하도록 하세요. 내 실력이 100%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확률과 통계 6월 평가원 문제 28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결국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정의역이 지금 1, 2, 3, 4, 5고 공역도 1, 2, 3, 4, 5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야. 자, 가조건을 읽어봤더니 F1, F3, F5를 곱한 것이 다 홀수입니다. 곱한 것이 홀수야. 그러면 3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어떤 생각해야 돼? 홀수 3개로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홀수 3개 또는 홀수 1개에 짝수 2개로 간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홀수 3개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서로 다른 홀수 3개일 수도 있지만 같은 홀수 3개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3, 3, 3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홀수한테 가거나 하나가 홀수한테 가고 나머지는 짝수한테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만 이제 따져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나조건을 보니까 F2보다 F4가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아, 그러면 총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일단 3개로 제한해 놔야 되고, 내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가조건의 바탕으로 케이스 분류할 건지 나조건의 바탕으로 케이스 분류할 건지 굉장히 사실 예민하게 보셔야 돼.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많은 학생이 이걸 어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가조건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 시작하면 오케이, 난 홀수 3개 먼저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럼 1, 3, 5한테 전부 다 갈까? 아니면 1, 3한테만 갈까? 아니면 전부 다 그냥 5한테만 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될 거야. 근데 치역 원소의 개수 3개인데 확실하게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나에 있으니까 쌤 같은 경우는 결국 나를 기준으로 한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이게 좀 특이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케이스 분류 기준 자체가 어려운데,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F1, F3, F5가 아니라 F2와 F4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얘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쌤은 F2와 F4가 모두 짝수인 경우부터 볼 거예요. 얘들아, F2와 F4가 모두 짝수야. 근데 둘이 달라야 되죠. 달라야 돼. 그러면 F1, F3, F5가 서로 다른 홀수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맞지? 왜냐하면 잘 봐봐. X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여기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치역의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F2와 F4가 모두 짝수인데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2와 4가 둘 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면 선생님, 어차피 짝수는 2, 4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F4가 더 크니까요, 4가 이렇게 4한테 가고요, 2는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치? 괜찮지? 그러면 치역은 이제 몇 개 더 남았기 때문에 1개 남았잖아. 원소의 개수 3개니까. 그러면 1이거나 3이거나 5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쌤은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3C1로 1, 3, 5 중에 하나를 등장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이렇게 3이 왔다고 쳐. 선생님 3이 오지 말고 1이 오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3을 곱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잘 봐. 가로를 치고 1과 3과 5가 전부 다 3한테 가면 가조건 만족시키죠. 그치? 그 한 가지가 있을 거야. 1과 3과 5가 전부 다 3한테 가면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다 만족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홀수한테 하나 가고 짝수한테 2개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볼게. 1이 이렇게 2한테 왔어. 3이 이렇게 4한테 왔어.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3한테 왔어. 이러면 2, 3, 4를 나 잘못했네요. 그죠?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왜 이랬어? 야,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게 홀수잖아. 그럼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까 그래서 앞에서 약간 논란이 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 아무튼 간에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전부 다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미안해. 더하기로 잠깐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짝수가 절대 끼어들면 안 되니까, 자, 끝났네요. 짝수한테 갈 수 없습니다. 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3한테 와야 돼.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쓸 필요 없이 3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3가지구나. 괜찮으시죠?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2는 짝수입니다.
근데 F4는 홀수예요.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F2는 짝수인데 F4는 홀수야. 그럼 만약에 F2가 몇이라면, 얘가 2라면 F4는 3이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F2가 만약에 4라면 F4는 5밖에 못 오는 거지. 왜? F4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X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요. 이 치역 자리에 뭐가 등장할 거냐면 일단 2랑 3을 등장시켜 볼게요. 2랑 3을 등장시켰어? 그러면 2는 확실히 2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4는 3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 자, 이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남은 후보가 1, 4, 5 이렇게 있죠. 1, 4, 5가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1을 등장시키거나 4를 등장시키거나 5를 등장시켰을 때 경우가 좀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이쪽에 1을 딱 하고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1, 3, 5가 1과 3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치? 홀수한테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2의 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두 개의 확률로. 근데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 경우? 3한테 가는 경우 피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1이 선택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 한 개만 빼서 이렇게 7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1이 등장했을 때야. 그러면 1이 등장했을 때가 이러하다면 5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만약에 1이 아니고 이렇게 5가 있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1, 3, 5는 3과 5한테 중복 허락해서 갈 수 있으나 전부 다 3한테 가야 되는 건 피해야 되니까 여기도 7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죠? 마지막으로 5가 아니라 이렇게 4가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5가 아니라 이렇게 4가 있어요. 그럼 얘들 어떻게 돼? 이건 경우가 없는 거지. 왜? 1, 3, 5는 절대 4한테 갈 수 없어. 왜? 곱하면 홀수 나와야 되니까. 그럼 4한테 누가 가?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4가 오는 경우는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건 0개가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7개랑 7개이기 때문에 14개가 나옵니다. 이게 2, 3의 경우였어. 그럼 얘들아, 2, 5의 경우는 또 어떨까? 봐봐. X가 딱 돼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자리에 이번엔 2, 5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또 2가 2한테 이렇게 갈 거고요. 4가 5한테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또 한 번 후보가 1, 3, 4가 있잖아. 그럼 똑같이 이번에도 1이 등장하면 또 7개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3이 등장해도 7개 나오겠지. 4가 등장하면 걔한테 가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14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와 5인 경우 한번 볼게요.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하나 X가 있어. 1, 2, 3, 4, 5가 있죠? 이쪽에는 4, 5가 일단 먼저 등장을 할게. 4, 5. 그러면 2가 4한테 왔고 4는 5한테 이렇게 온 상황이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이 등장하면 또 7개죠. 2가 등장하면 갈 곳이 없고 3이 등장하면 또 7개일 거야. 그치? 여기서 또 14개가 이렇게 탄생하시겠죠. 자, 아까가 3개였다면, 자,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3개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14개, 14개, 14개에서 이렇게 42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42개를 뽑아내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본 게 F2가 짝수고 F4가 홀수인 경우 본 거지. 그럼 거꾸로 F2가 홀수고 F4가 짝수인 경우를 보면 2배겠죠. 그치? 자, 당연히 이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 F2가 홀수고 F4가 짝수인 경우도 이렇게 볼 것 같아. 그치? 그럼 2배가 되는 거 맞겠지? 2배가 될 거니까 여기 2배를 해주면 결국 84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세면 될 것 같냐면, 자, 세 번째 거 한번 세게. 이번에는 F2가 홀수이면서, 자, F4도
홀수인 경우 좀 해볼게요. 자, 홀홀이야. 그럼 x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도 x가 이렇게 있죠. 자, 홀홀일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1, 3이거나 1, 5이거나 3, 5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1, 3 이렇게 먼저 등장시켜 놓고 생각해 볼게요. 1, 2, 3, 4, 5. 그럼 2가 먼저 이렇게 1한테 왔고요. 4는 3한테 왔습니다. 그럼 이때도 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등장하니? 처음에 2가 올 수도 있어. 근데 2한테는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야. 4가 올 수도 있어. 4한테 아무도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5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지.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1, 4, 5가 이 셋 중에 자유롭게 가면 될 거야. 그런데 5한테 아무도 안 가는 경우만 빼줘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1, 3, 5는 지금 3개의 선택지를 가졌기 때문에 3의 3승인데 그 중에 이 둘 중에 하나한테만 가는 게 2의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27이고요. 얘가 8이기 때문에 19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니? 좋아. 얘가 19인데 당연히 1, 5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3, 5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19에 곱하기 3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57이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3번 케이스겠죠. 따라서 지금 1번 케이스의 3개와 2번의 84개와 3번의 57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3 더하기 84 더하기 57이기 때문에 몇이 나오니? 144가 나오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치? 자,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어차피 F2와 F4를 기준으로 두는 게 더 빠를 거고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걸 기준으로 두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 28번은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일단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이 은근히 어려웠어. 세는 게 좀 까다롭죠. 자, 그 다음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가조건 읽어볼게요.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이 된다. 그러니까 흰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1부터 8까지가 적혀 있으면 돼. 괜찮니?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이웃하면 안 되고 검은색이 한 칸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구나. 2장 이상이 거기 무조건 껴 있어야 되는 거야. 검은색 사이에. 그 다음에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다. 오케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면 카드가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8장이 순서대로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흰색이. 그리고 검은색이 그 사이를 끼어들겠죠. 그치? 검은색이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2개가 있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나 조건에서 검은색은 이웃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차이 나서도 안 돼요. 이게 일단 조건이야. 그럼 일단 2칸 이상 차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의 흰색 카드가 무조건 한 장 이상 있어야 돼. 자, 이게 다조건입니다. 그러면 쌤 생각에는 이거 여사건으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 뭐냐면 보자. 검은색이 일단 이웃하는 경우를 다 빼. 그 다음에 검은색이 한 칸 차이 나는 경우를 빼세요. 그 다음에 검은색 사이에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그럼 봐봐.
검은색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니? 검은색이 이웃하면. 자, 일단 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둘이 이웃을 했어.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아니야? 9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검은색이 이웃하는 게 9가지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이웃하는 게 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검은색이 한 칸 차이 나는 건 몇 가지가 있겠니? 하나의 중간에 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한 칸 차이가 일단 또 8가지가 있어. 이걸 일단 제외해 줘야 돼. 어디서? 전체에서.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이거 전체 경우는 어떻게 셀 건데? 전체 경우 어떻게 셀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칸 중에서 검은색이 빈 곳에 그냥 2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를 셀 거면 9개의 빈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만 하면 되겠지. 왜? 검은색 길이는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9C를 갈기시면 얘가 36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게 일단 전체예요. 거기서 일단 9가지도 빼줘야 되고 8가지도 빼줘야 돼. 괜찮지? 자, 36개 중에 이웃하는 거 9가지랑 한 칸 차이 나는 거 8가지 빼줘. 그 다음 잠깐 생각 좀 할게. 2, 3, 4, 하나, 둘. 아니구나. 이걸 C로 셀 필요가 없네. 검은색이 이웃할 수 있다고 치면 잠깐만요. 잘못 셌죠? 자, C가 아니죠. 얘들아, 왜냐하면 서로 다른 9개의 빈자리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지. 중복화력해서 2개 세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9개 중에서 H로 2를 세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 빈칸 9개 중에서 여기 세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검은 공 2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9H2로 세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쓸게. 자, 10C2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10C이면 45개가 이렇게 될 거죠. 오케이, 이게 전체네요. 자, 45개가 전체인데 거기서 17개를 빼야 돼.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요 이번엔 다조건을 봐야 되는데 검은 공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잘 봐. 한 칸 차이랑 이웃한 거 제꼈죠. 그 다음에는 2칸 차이가 있을 거지. 그 다음엔 3칸 차이가 있을 거죠. 너희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자, 3칸이 만약에 차이 난다고 쳐봐. 3칸을 한번 차이 나고 벌려볼게. 자,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이 들어가고 여기 딱 이렇게 왔어, 검은색이. 그러면 중간에 3개가 끼워져 있죠. 그럼 3의 배수 있어, 없어? 있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보내도 하나, 둘, 셋 하면 3의 배수 있지. 여기서 여기로 보내도 3의 배수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보내도 3의 배수는 얘 때문에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보내도 3의 배수는 얘 때문에 또 있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로 보내도 3의 배수 있죠. 한마디로 3칸 이상 차이 나게 되면 3의 배수는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4칸 차이 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5칸 차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오려면 3칸 이상부터는 어차피 무조건 다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내가 빼줘야 되는 건 2칸 차이 중에서 3의 배수가 안 껴져 있는 것만 추가로 빼주면 되지. 자, 아까 전에 이웃하는 거 뺄 거고요. 한 칸 차이 나는 거 뺄 거야. 왜? 나조건 때문에. 다조건 때문에 이제 3칸 차이 이상부터는 어차피 3의 배수가 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2칸 차이 중에 3의 배수가 안 껴져 있는 경우만 세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쿵 하고 여기에 쿵 하고 왔어. 그럼 1, 2니까 안 껴져 있지.
오케이. 한 가지. 자, 1, 2가 검공 사이에 있는 경우 2, 3은 어때? 되죠. 3, 4 어때? 돼요. 그 다음 4, 5 안 되겠지. 그래서 4, 5 또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5, 6 되지. 6, 7 돼요. 근데 7, 8 안 되죠. 여기 이렇게 검공이 2개 오는 경우. 그래서 마지막에 7, 8까지 있을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추가로 빼주겠네. 따라서 자, 전체 45개의 경우 중에서 이웃하는 9개 빼주고요. 한 칸 차이인 8개 빼주고 나머지 3개까지만 이렇게 빼주면 될 거고요. 그럼 총 몇을 빼는 거야? 20 빼는 거 맞지? 자, 20을 빼니까 자, 25가지 경우가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오케이. 29번까지 해설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30번 하나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4, 5, 6, 7이 적혀있는 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자, 주머니를 임의로 2개의 공을 딱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은 12를 점수로 얻고요.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한 번 하여서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이 P분의 Q래요. 그리고 우린 P와 Q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일단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를 구할 수밖에 없죠. 표본 공간을. 그럼 내가 일단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뭐냐면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임의로 꺼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살 거면 일단 자, 8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낸다가 전체 경우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얘가 몇이 되니? 87에 56에 28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전체 경우가 28개입니다. 분모가 28로 고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분자를 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세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24 이하의 짝수가 나오는 게 우리가 세려고 하는 사건이야.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1번은 서로 다른 색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가 12가 결과물이 되니까 당연히 24 이하의 짝수가 되겠지. 두 번째는 서로 같은 색 공이 나오는데 그럼 둘이 곱한다 그랬죠. 그럼 그 곱이 24 이하의 24 이하라고 써놓고 곱이 24 이하의 짝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경우의 수 세기 쉬울 것 같은데 잘 봐봐. 왜냐하면 이거 먼저 해볼게. 자, 8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서로 다른 색 공이 나온다? 그 말은 뭐야? 흰색 4개 중에 하나 뽑고 검공 4개 중에 하나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흰색 4개 중에 하나가 뽑히고 검은색 4개 중에 하나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16가지 있는 거잖아. 이게 일단 분자에 하나 올라가겠죠. 두 번째, 서로 같은 색 공이 나오는데 곱이 24 이하의 짝수인 거 봐야 되지. 그러면 잘 봐. 흰색 공을 2개 뽑았어. 근데 흰색 공은 지금 1, 2, 3, 4가 있잖아. 근데 곱해서 얘가 24를 넘어버릴 수 있는 짝수이 있니? 없는 거지. 제일 큰 거 2개 골라도 12잖아. 그럼 얘는 뽑혀서 곱을 했을 때 짝수가 나오면 다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전체 경우 중에서 2개가 마침 곱했을 때 홀수인 경우만 제외해주면 되지 않아? 그러면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만 2개 뽑아야 되니까 1, 3 뽑는 2C1, 2C2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1, 3 중에서 2개 뽑는. 이게 몇 개야? 5개라고 이렇게. 흰색 공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곱이 24 이하의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5가지 있겠구나.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번엔 검은색 공 중에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둘의 곱이 24 이하의 짝수면 또 되는 거죠. 근데 검은색 공은 누구 있어? 4, 5, 6, 7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직접 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왜? 일단 4가 하나 뽑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랑 5 곱해지면 20이니까 일단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랑 6 곱해지면 24니까 가능하죠. 근데 얘가 거의 마지노선일걸? 4, 7 안 되잖아. 28이니까. 그 다음에 4를 제외하고 이제 5, 6 세도 안 되고 5, 7 세도 안 되고 아 이게 그냥 끝이겠구나. 몇 개야? 2개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24 이하의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서로 다른 색 공을 뽑았을 경우 서로 다른 색의 공을 뽑았을 경우 16가지와 흰 색깔 2개를 뽑았는데 곱이 24 이하의 짝수인 5가지 경우와 검은 색깔 공 2개를 뽑았는데 곱이 24 이하의 짝수인 2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28 중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건 16 더하기 5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가 28분의 23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될 거고 얘가 P고 얘가 Q니까 둘이 더하시면 51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시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30번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 거가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30번이 뭐 오히려 쉽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일단 28번과 29번 그리고 30번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쌤이 좀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가 어제 문제 중에 있었을까요? 혹시 있는 사람? 그럼 저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나는 실수로 틀린 문제가 있다? 그래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확률과 통계 6월 평가원 해설은 이 세 문제 해설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또 7월 모의고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6평